섹션 12 간략한 적용입니다. 정신은 정신에게, 이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하고 그 다음에 마음 부스를 말합니다. 정신에게 6가지로 조건이 된다. 24가지 조건 관계에서 이 24가지 조건 관계, 이것이 바로 빠타나죠. 이 빠타나에서 정신이 정신에게 조건이 되는 경우는 6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다 할 때 차라는 것은 6이란 뜻이고 이 다가 바로 가지예요. 6가지로 나만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나마가 정신이죠. 주격입니다. 이 뚜라는 것은 연결어예요. 우리가 연결어 많이 쓰는 것이 뚜도 있고 이것과 많이 비슷한 것이 뭐냐면 빠나입니다. 이당코 빠나 할 때,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연결할 때 뚜도 그런 뜻입니다. 자, 나마사 할 때 여기 나마사는 앞에는 나마는 썼고 뒤에는 나마사를 썼는데 이것은 역격이에요. 우리가 속격이나 역격을 쓸 때는 이렇게 아싸를 많이 씁니다. 여기는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정신에게. 빤짜다, 빤짜는 몇 가지인가요? 5. 다는 가지로. 나마루피앙, 나마루빵은 뭘까요? 나마는 정신이고 루피앙은 루파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물질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앙을 쓴 것은 이때는 이것이 역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는 똑같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정신에게 맨 앞에 6가지로 조건이 되고 정신은 뒤에 정신 물질에게 몇 가지입니까? 5가지로 조건이 된다. 다시 여기 뿌나가 있는데 이 뿌나가 바로 다시란 뜻입니다. 정신은 물질에게 1가지로 조건이 된다. 에까다 할 때 에까는 몇 가지라는 건가요? 1가지, 하나고 다가 바로 가지입니다. 뿌나가 다시란 뜻이고 루파사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역격입니다.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혹은 뭐뭇을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물질에게. 그 다음 루빵 이것은 주격입니다. 물질은 나마사는 역격이죠. 뭐뭇에게, 정신에게. 자, 에까 할 때 여기 쯔 다음에 어파스트로피 이것은 R을 바꿔 쓴 겁니다. 그리고란 뜻이고 이건 and의 뜻. 그 다음에 에까는 하나죠. 다는 가지. 그러고 보니까 이 정신과 물질,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은 상대에게 1가지로만 조건이 되어진다. 개념과 정신 물질은 정신에게 2가지로 조건이 된다. 빠냐띠라는 것은 개념이란 뜻이고 나마 루파 이것은 나마는 정신이고 루파는 물질이죠. 루파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복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마사 이렇게 하면 역격이 되죠. 그러니까 정신에게. 두이다, 이 두가 바로 2가지예요. 위다가 이게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 할 때는 그냥 위다를 쓰기도 하고 아까 다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쓰게 되면 위다고 짧게 쓰면 그냥 아까 빤짜다 이런 식으로 다만 씁니다. 그러니까 2가지 두와양이라는 것은 원래 두 쌍으로인데 답해가지고 2가지로 조건이 된다. 정신 물질의 쌍은 여기 쌍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이 2개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쌍으로 받은 겁니다. 이 쌍은
같은 상계, 즉 정신 물질에게 9가지로 조건이 될 수가 있다. 드와야사 이렇게 썼는데 이 드와야사 할 때 드와야가 바로 쌍입니다. 쌍. 나와다라는 것은 이 나와가 구란 뜻이고 다가 바로 가지죠. 9가지로 이렇게 같은 쌍에게 조건이 된다. 짜, 띠, 이 다 합해 가지고 요같이 차비다 할 때 차는 6이란 뜻이고 아까 위다나 비다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빠짜야 여기 야를 쓴 것은 복수입니다. 길게 조건들이 있다. 까탕 어떻게 있느냐 이것을 바로 섹션 13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멸한 마음과 마음부스의 법들 이 마음과 마음부스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나요? 나마라고 그러죠. 정신. 그래서 앞에서 곧바로 멸한 정신의 법들은 현재의 마음과 마음부스 이게 정신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 정신이 정신에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법들에게 틈없는 조건은 몇 번의 조건인가요? 4번이죠. 빈틈 없는 조건은 5번의 조건이고 비존재의 조건은 몇 번인가요? 22번 의 조건이고 떠난 조건은 몇 번인가요? 23번. 이 안한따라가 원래 이게 틈없는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곧바로 니르다 하게 되면 멸한 찌따는 마음이고 째따스까는 마음 부스 땀마 법이죠. 이런 법들은 빠쭈빤나낭 이 빠쭈빤나가 바로 현재예요. 근데 여기 빠쭈빤나낭 이렇게 역격을 쓴 것은 다음에 수식받는 말인 찌따 째따시까낭 이것이 바로 역격이기 때문에 앞에 역격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땀마낭 이것도 역격입니다. 그래서 빠쭈빤나낭 현재의 찌따 째따시까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과 마음 부스의 땀마낭 법들에게 안한 따라 하게 되면 이게 틈없는 조건, 사만한 따라는 빈틈없는 조건, 나티는 비존재 조건, 위갔다는 떠난 조건이죠. 와세나는 뭐뭇에 따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을 따라서 조건이 됩니다. 선행하는 앞서서 선행하는 자와나 이 자와나는 속행인데 자와나는 보통 몇 번 일어나나요?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반복 조건이 되겠죠. 뒤따르는 자와나 속행에게 반복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 반복 조건은 몇 번의 조건인가요? 12번의 조건입니다. 뿌리마니 이렇게 쓴 것은 뒤에도 자와나니 복수를 썼기 때문에 앞에도 복수를 썼습니다. 뿌리마가 앞이란 뜻이니까 선행하는 자와나니 속행은 주격입니다. 빠치마낭 이렇게 쓴 것은 역격을 쓴 것이죠. 왜 역격을 썼을까요? 자와낭 이게 역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치마가 뒤따르는 자와낭 자와나에게 역격은 보통 뭐뭇에게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세와나 이 아세와나가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조건에 와세나는 따라 그런 뜻이니까 조건이 된다. 함께 생긴 마음과 마음부스의 법들은 이 마음과 마음부스는 절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항상 마음부스가 옆에 있고
우리가 마음부스라고 말을 할 때도 항상 마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합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결합 조건은 몇 번인가요? 19번이죠. 사하자따, 사하가 함께란 뜻이고 자따가 원래는 생긴이란 뜻입니다. 찌따 마음과 찌따시까 마음 부스의 담마 법들은 주격입니다. 안녕만냥 이렇게 쓰면 서로에게니까 역격이죠. 서로에게 쌈빠에따가 바로 결합입니다. 쌈빠에따 와세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이 정신은 정신에게 6가지로 조건이 된다. 차다 할 때 차는 6이란 뜻이고 다는 가집니다. 나망은 주격이죠. 정신은 주격은 뭐뭇은 남아싸 이렇게 하게 되면 역격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정신에게 빠짜요 호띠 하게 되면 조건이 된다. 이 호띠는 되다, 이다로 쓰이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빠짜요도 바로 주격으로 쓰인 겁니다. 조건이 된다. 섹션 13 해설입니다. 틈없는 조건 4번입니다. 빈틈없는 조건은 5번인데 이 두 조건은 뜻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문자만 다르고 같은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춰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정의하면 틈없는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인 하나의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 부스를 말합니다. 조건 지어진 법, 조건 따라 생긴 법입니다. 또 다른 정신, 마음과 마음 부스에게 자신이 멸한 바로 후에 틈이 없어요. 일어나게 하여 다른 정신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상속이 돼요. 만약에 중간에 어떤 것이 끼어들면 마음이 상속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빈틈없는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을 자신이 멸한 바로 다음에 정해진 과정에 따라 일어나게 하는 조건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 두 조건은 어떤 일정 순간에 멸하는 마음과 마음부스, 이게 뭐냐면 한 단어로 정신이죠. 이것 사이의 관계와 바로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과 마음부스, 한 단어로 정신입니다. 이 사이에 적용되는데 틈이 없고 빈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 붓다의 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상과 바로 상속이에요. 무상하면서도 상속되기 때문에 무아이면서 윤회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느냐 이런 말들 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멸한 마음과 마음보스들은 조건 짓는 법이고 바로 후에 일어나는 마음과 마음보스들은 조건 지어진 법, 즉 조건 따라 생긴 법입니다. 하지만 아라한의 죽음의 마음은 그것 다음에 뒤따르는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틈없는 조건과 빈틈없는 조건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의 죽음의 마음은 말 그대로 마지막 마음입니다. 그 다음 마음과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윤회가 끝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비존재 조건, 떠난 조건. 앞에 정신의 법은 뒤에 정신의 법이 나타나면 떠나요. 떠난 조건이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존재 조건이죠. 이 두 조건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문자만 상이한 또 다른 쌍입니다. 비존재 조건은 멸하는 정신이 또 다른 정신에게 자신의 바로 다음에 일어날 기회를 주는 조건입니다. 떠난 조건은 어떤 정신이 자신이 사라짐으로 해서
다음에 정신에게 일어날 기회를 주는 조건입니다. 이 두 관계의 조건 짓는 법과 조건 지어진 법은 틈없는 조건과 빈틈없는 조건에서와 같습니다. 반복 조건은 조건 짓는 정신이 자신과 비슷한 정신현상인 조건 지어진 법을 자신이 멸한 후에 더욱 힘차고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조건입니다. 학생이 반복해서 공부하여 그의 학과목에서 더욱 능숙해지는 것처럼 조건 짓는 법이 자신과 비슷한 법들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것들에게 능숙함과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은 그들이 다음의 자완한 속행인데 자완화 속행은 보통 7번 반복이 됩니다. 순간에 같은 업의 특성, 이 자완화에서 하는 것이 바로 업을 짓는 일인데 해로운 업, 유익한 업, 혹은 작용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아라한의 마음을 빼고는 유익한 업이나 해로운 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정신현상들에게 조건의 역할을 할 때에만 마지막 자완화를 제외하고 자완화 과정에서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있는 전적으로 세간적인 유익한 해로운 작용만 하는 현상들입니다. 후자는 이 관계에서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비록 4가지 출세간 도의 마음이 유익한 자완화들이지만 그 다음에 과보인 과의 마음, 그래서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뒤따르고 그래서 이 관계에서 필수적인 반복이 없기 때문에 도의 마음들은 반복 조건의 조건 짓는 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록 과의 마음들이 자완화 과정에서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과의 마음들은 과보입니다. 이것은 반복 조건에서의 조건 짓는 법의 완전한 영역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완화 과정에서는 업을 짓는 과정인데 이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닙니다.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업의 과보로 생긴 마음이지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반복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의 마음들 바로 앞에 일어나는 3가지 원인을 가진 6개 유익한 마음은 조건 짓는 법이고 후자는 반복 조건에서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6개의 유익한 마음이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기 때문에 반복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합 조건은 조건 짓는 어떤 정신이, 이때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씁니다. 조건 지어진 법인 다른 정신들을 일어나게 해서 그 구성 요소들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멸하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물질적인 토대, 이게 뭐냐면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스죠. 이 마음과 마음부스를 정의하는 가장 훌륭한 정의가 이 4가지입니다. 마음과 마음부스는 결합돼서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같이 멸하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만약에 마음과 마음부스가 마음이 보는 대상을 가지면 마음부스도 반드시 보는 대상, 보이는 대상을 갖습니다. 같은 물질적인 토대를 갖습니다.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눈이라는 물질적인 토대를 갖는데 그때 마음부스하고 마음이 같은 토대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4가지가 중요한 마음과 마음부스의 환경입니다. 이같이 4가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할 수 없는 무리로 서로 관련시키는, 이때 관련이라는 것은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 조건은 조건 짓는 것으로서의 어떤 마음이나 마음부스와 조건 지어진 법으로서의 같은 마음 단위에 있는 다른 모든 정신현상들 사이에서 얻어집니다. 마음과 마음부스는 결합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같이 일어나고 같이 멸하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물질적인 토대를 갖는다. 정신이 정신 물질에게 이 원인 조건할 때 이 원인은 조건 1번에 해당하고 선정의 요소할 때 이 선정은 몇 번의 조건인가요? 17번이 선정 조건인데 그 선정 도의 요소할 때 도 조건은 몇 번인가요? 18번이죠. 이런 요소는 함께 생긴 정신과 물질에게 동시에 원인 조건 등으로 여기 원인 조건 등 할 때는 원인 조건 그 다음에 등은 뭘까요? 선정 조건, 선 조건 그 다음에 도니까 도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원인 자난가 자나는 선정이란 뜻이고 선 안가가 바로 요소란 뜻입니다. 선의 요소 막가는 도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안가가 바로 요소입니다. 여기 요소들 복수입니다. 사하자땅 이렇게 쓴 것은 역격이죠. 여기다 역격을 쓴 이유는 그 뒤에 말이 바로 역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긴 나마 루빵 나마는 정신이고 루빠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에게 해따디 할 때 이것은 해뚜하고 해뚜는 뜻이 뭔가요? 원인 그 다음에 아디가 바로 이게 등입니다. 등, 뭐뭐 등 와세나는 뭐뭇에 따라 자, 들에 따라서 조건이 된다. 함께 생긴 의도는 이 의도라는 것은 바로 업이 되는 것이죠. 함께 생긴 정신 그 다음에 물질 왜 물질이 나오냐면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물질에게 원인 조건이 되어집니다. 사하자따라는 것은 사하가 함께 자따가 생긴 제따나 이렇게 쓰면 이게 의도인데 의도는 몇 번의 마음부스라고 그랬습니까? 4번의 마음부스. 사하자따낭 이렇게 쓴 것은 역격입니다. 뒤에 말이 바로 역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겨난 나마 루빠낭 정신과 루빠 이렇게 길게 쓴 것은 이게 바로 복수입니다. 물질들에게 원인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여기 원인 조건이 없는데 왜냐면 그 앞에 주어가 바로 원인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생긴이 아니고 다른 순간에 생긴 의도는 업에서 생긴 정신 물질에게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업 조건은 몇 번 조건인가요? 13번입니다. 나나 이렇게 나나를 쓰게 되면 이것은 다른이란 뜻입니다. 카니까가 바로 순간이에요. 우리가 순간 선배를 카니까 사마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타나 의도는 깜마비 이것은 깜마하고 그 다음에 아비니빠따낭 이 아비니빠따낭이 뭐냐면 이게 생겨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업에서 생긴 이렇게 역격을 썼습니다. 나마르빠낭 이것도 역격 정신과 물질에게 깜마가 바로 업이죠. 그 다음에 와세나가 뭐뭇에 따라 업에 따라니까 업의 조건에 따라 업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과부의 무더기들은 서로에게 또 함께 생긴 물질들에게 과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 과부 조건은 정신의 무더기와 그리고 물질의 무더기에게 과부 조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빠까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위빠까가 바로
과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칸다가 바로 무덕이죠. 그 다음에 안냐만냥은 서로에게 역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짜가 바로 연결입니다. 그리고 사하자따낭 이렇게 쓰면 역격이죠. 이게 함께 생긴 르빠낭 물질들에게 역격. 위빠까 와세나, 위빠까는 과보, 와세나는 뭐뭇에 따라, 과보 조건에 따라서 과보 조건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같이 정신은 정신 물질에게 5가지로 조건이 된다. 빤짜다 할 때 빤짜는 오란 뜻이고 다가 바로 가지입니다. 5가지로 나망 이렇게 쓰면 주격입니다. 정신은 나마 르빠낭 이렇게 하면 역격이죠. 그러니까 정신 물질에게 빠짜요 조건이 호띠는 되다 이다 이 뜻입니다. 섹션 14 해설입니다. 원인 조건인데 이 원인 조건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탐욕, 로바, 성냄, 도사, 미혹, 모하. 탐욕 없음, 알로바, 성냄 없음, 아도사, 미혹 없음, 아모아. 이 6가지를 바로 원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원인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에게 굳건함과 고정됨을 나누어 줌으로써 뿌리와 같은 작용을 하는 조건입니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6가지 마음 보스들입니다. 3가지 해로운 원인은 탐욕, 성냄, 미혹이고 3가지 아름다운 원인은 유익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입니다. 조건 지어진 법은 각각의 원인과 연결된 마음과 마음 보스들, 이걸 한 단어로 정신, 그리고 함께 생긴 물질,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에게 다 조건이 되어집니다. 함께 일어난 물질 현상들은 재생 연결의 순간에 업에서 생긴 것과 그러니까 재생 연결의 순간에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 생깁니다. 삶의 과정 동안에 마음에서 생긴 그런 또 물질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존재, 성장, 안정을 위한 기초가 되듯이 이 뿌리들도 조건 지어진 법을 일으키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선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긴밀한 명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조건 짓는 법들은 선의 요소들인데 보통 선의 요소들은 5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심, 사, 희락, 정인데 사선정에서는 이 락이 빠지고 락 대신에 뭐가 들어가나요? 사가 바로 평정입니다. 조건 짓는 법들은 선의 요소들입니다. 조건 지어진 법들은 선의 요소와 연결되어서 나타난 마음과 마음보스들, 이것을 한 단어로 정신이라고 합니다. 즉 10가지 감각 아르마리들, 즉 한 쌍의 전호식을 제외하고 선에는 한 쌍의 전호식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쌍의 전호식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이 그냥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긴밀한 명상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마음과 함께 생긴 물질 현상들도 포함됩니다. 비록 함께 생긴 물질 현상들은 대상 자체를 명상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선의 요소에 의해서 성취되는 긴밀한 명상에 의해서 그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법에 포함이 됩니다. 도 조건은 보통 도 조건은 8가지인데 8 정도니까 근데 8가지 중에서 8가지 외에도 8가지 맨 처음에 바른 견해인데 그것의 반대는 삿된 견해죠. 그른 견해.
이렇게 따지게 되면 12가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8가지 8정도의 그러한 도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들로 하여금 특별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조건 지어진 법들과 관련되는 조건입니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들은 12가지 도의 요소입니다. 왜 12가지가 되냐면 이 8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4가지 삿된 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정도는 바른 견해가 1번인데 이 4가지 삿된 견해의 첫 번째가 삿된 견해의 삿된 그른 견해 사견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더 해가지고 12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8정도를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정도를 걷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요? 열반과 해탈로 인도하죠. 그 다음에 삿된 견해 등 이 4가지 삿된 견해 같은 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요? 악처로 인도하게 된다. 이같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가지 8정도는 열반으로 인도하고 나머지 4가지는 악처로 인도한다. 4가지 그릇된 도의 요소 이것은 악처에 떨어지기 위한 수단이고 8가지 바른 도의 요소 이게 바로 8정도입니다. 선처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길입니다. 조건 지어진 법들은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 그 마음과 연결된 마음보스들, 함께 생긴 물질 현상들입니다. 과부의 마음들과 작용만 하는 마음들에 있는 도의 요소들은 어떤 목적지로 이끌지 못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도의 요소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들 성질 자체에서 추상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들은 다양한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법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업조건의 13번인데 2가지 종류입니다. 함께 생긴 업조건 사하자타 깜마빠짜야와 함께 생기지 않는 즉 다른 시간대에 생긴 업조건 다른이 바로 나나라고 그랬죠. 카니까는 순간입니다. 다른 순간에 깜마빠짜야 업조건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생긴 업조건에서 조건 짓는 법들은 89가지 마음에는 의도, 이 의도로 바로 업을 짓게 된다고 부탁해서 말씀하셨죠. 째따나, 째따나는 마음보스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4번. 조건 지어진 법들은 그 의도들과 연결된 마음과 마음보스들, 이게 바로 정신이죠. 그리고 함께 생긴 물질,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에게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의 의도는 그것의 마음보스들로 하여금 그들 각자의 과업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자신이 일어남과 동시에 적절한 종류의 물질 현상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함께 생긴 업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함께 생기지 않은 업 조건에서는 조건 짓는 법들과 조건 지어진 법들 사이에 시간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은 과거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입니다. 과거에 했던 조건 지어진 법들은 과부의 마음들, 그들의 마음보스들, 그리고 재생 연결대와 삶의 과정에서의 업에서 생긴 물질,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기에서의 조건 짓는 힘은 적절한 과보의 정신적인 법들과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도의 능력입니다. 이 조건 관계는 도의 마음과 과의 마음에서도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보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이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조건 지어진 법들을 그 자신만큼 수동적이고, 왜냐하면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업의 과보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동적으로 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는 활동, 즉 행위입니다. 이건
행위가 뭐냐면 업이죠. 업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들은 과부의 마음과 마음 보스들입니다. 조건 지어진 법들은 서로에게 관련된 같은 과부로 나타난 것들과 함께 생긴 물질 현상들입니다. 과부로 나타난 것들은 업이 익어서 생산되므로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활동하지 행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사람의 마음에는 과부의 마음 대표가 뭘까요? 방황가죠. 이 방황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몸과 말과 마음, 신구의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는, 업을 짓는, 행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뚜렷한 의식도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문인식 과정에서 과부의 마음들, 특히 안입이 설신, 전후식 같은 것은 전부 다 과부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대상을 알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어딜까요? 업을 짓는 자완화 단계죠. 자완화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행위를 하는 것도 단지 자완화 단계. 이 행위가 뭐냐면 업입니다. 그 업을 짓는 것이 단지 자완화 단계에서 일어난다.